아무튼 일단은 단원 자체가 뭐냐면은 미적원인데 처음에 하는 단원의 의미가 뭐냐면 극한이야. 극한.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극한의 비유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냥 상상의 나래로 이프적인 세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럼 소개팅을 나가서 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소개팅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야. 너네들 소개팅이라고 안 하나? 뭐라고 표현하냐? 옛날에 나 학창시절에 그 소개팅이라고 하고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맞선. 맞선은 선생님이 지금 나가면 하는 게 맞선이고 지금 뭐지? 아무튼 소개팅을 나갔어요. 이제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소개팅을 나가는데 자, 소개팅을 나가면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가 진도를 확 나가? 그렇지는 않죠. 뭐 첫날에 만났으면 간단하게 서로 자기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고 헤어지고 또 두 번째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만나면 영화관도 가고 뭐도 하고 그리고 점점 가면 결론이 이제 뭐로 가겠죠. 결론이 뭐로 가겠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하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잖아. 그때 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를 생각할 거냐면 결과값을 생각을 할 건데 이 결과값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극한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은 뭐뭐이다의 개념이 아니야. 뭐뭐이다의 개념이 아니야. 뭐뭐에 가까워지다가 뭐뭐에 가까워지다가 그게 극한의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니네 이거 가까워지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정근선. 정근선 있죠. 그래서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했었을 때 y는 x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었을 때 이렇게 해서 쭉 가죠. 그러면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y는 점차적으로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니네 보통 이거를 우리가 극한을 리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없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무한대 기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데 이 결과가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네? 자. 근데 이게 극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 그러면 얘는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는 어디 값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야? 가까워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 쭉 커지죠. 그래서 내가 요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제곱이라고 표현한다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간다. x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쭉 커지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 쭉 커지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봤더니 내가 요렇게 해서 가네? 그럼 값이 쭉쭉쭉쭉 내려가네? 그럼 이대로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한다면 쭉 내려간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얘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죠. 근데 가까워지다니까 2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수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렴. 그래서 수렴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값이 아니야. 대신에 무슨 표현이라고? 그 값에 가까워진다. 그게 수렴이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하는 표현법 자체가 또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간다. 함수는 그냥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1로 간다라는 건 점점 어디 값으로 가까워질 것 같아? x가 1로 가면
1이면 1로 가까워지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점차적으로 1로 가까이 간다는 말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1로 가까워진다, 1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비유적으로 소개팅 예시를 하나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남녀간에 만났어. 자,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잘 돼서 결혼까지 갔네? 그럼 이게 수렴이야. 잘 돼서 결혼까지 갔네? 수렴을 했어. 근데 잘 안 되고 이제 내가 맨날 하는 거, 맨날 깨지는 거, 헤어지고 울고 슬프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뭐가 되겠어? 그게 발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맨날 발산하고 있는 거죠. 난 그래서 오늘도 에너지를 발산할 겁니다. 저쪽에 앉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는 내용이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수렴은 뭐다? 어디 값에 가까워진다. 자, 발산은 멀어진다. 그러니까 어디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한없이 커지는 거. 발산은 발산인데 무슨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작아지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이런 것도 있어. 자,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계속 반복해. 근데 이것도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죠.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진동 발산이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값에 가까워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구분을 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마일, 1마일, 1마일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어떨 때는 4분의 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어떨 때는 16분의 1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3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진동 발산일까요? 수렴일까요? 그럼 어디로 수렴이겠어? 0으로 수렴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수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면 수렴,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발산이고. 이해됐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그래프. 그래프 기본 개형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 기본 개형 그릴 수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저 뭐지? 그리고 거기서 해석.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까워지니까 내가 무슨 값으로 수렴을 한다. 또는 어디로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혹시 질문? 없죠?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한번 13쪽에 한번 그 각각의 1번들 풀어볼래?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그거 한번 좀 풀어봐 볼래? 다 됐나요? 아직도 안 됐어? 저 아직 실패 안 했는데.
아, 주은아. 이 꼬다리도 섬. 이게 뭐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저것처럼 박아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있을 때 하는 거. 저기다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아. 야, 그러니까 뺏어갈 거면은, 내 거 뺏어갈 거면 사용법은 다 알고 뺏어가야지, 그래도. 얘들아, 니네 이번 주 자습은 하고 있는 거 맞지? 아무도 안 올렸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올렸는데, 하고 있는 거는 맞지? 믿어도 되지? 근데 사진 못 찍었는데 어. 그냥 시험을 보낼게요. 전에 했던 거. 알았어. 언제까지 10시간? 일단 이번 주까지는 워밍업으로 6시간 하라고 했는데, 이제 목금토잖아.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 1월까지 6시간 채워, 빨라. 1시간 반 했어요. 사진 인증만 잘해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와가지고 본 거는 그 시간을 보내거나 뭐 말을 하면 내가 있는 걸 알아서 상관이 안 하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니네 6층에 가 있거나 하면 내가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뭘까요? 1번은. 자, 아니, 봐봐. 지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어디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야지. 0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어. 대입을 해도 상관없어. 자, 근데 2번에 1번 같은 거 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히 가는데 3이네? x가 쭉 가는데 y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가는 거야. 3으로. 그럼 2의 2는 뭐예요? 2의 2는, 자, x의 제곱분의 1이잖아. 값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대냐? 그러면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어디로 가까이 가? 그러니까 얘는 0이지. 자, 3번에 1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간대.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분의 1이 그래프가 요거잖아. 그러면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0으로 가니까 얘는 뭘로 가겠어? x가 0인데? x가 0이라는 건 이 y축을 말하는 거잖아.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뭘로 가? 얘는 뭘로 가? 그냥 7인데 무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야. 큰 수에서 7을 빼더라도 얘는 큰 수겠어, 작은 수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표현을 하면. 물론 그래프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 x제곱분의 1을 y축으로 당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얘는 그냥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숫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호로 이해해야 돼. 기호. 그러니까 얘는 값이 아니야. 얘는 값이 아니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 x분의 2 빼기 3이라는 그래프인데 내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y는 x분의 2 빼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x에 대한 점근선이랑 y에 대한 점근선이 각각 뭐로 나와? x에 대한 점근선. x에 대한 점근선이 2야? 아니잖아. x에 대한 점근선은 0이고 y에 대한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y축, x축이니까 요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랑 요렇게 가게 되잖아. 근데 x가 어디로 가냐고 했냐면 2로 가까이 간다고 돼 있죠? 그러면 x가 2일 때 쟤를 넣어보면 y가 뭐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2로 나오죠. 그러면 함수 값이 2로 가까이, x가 2로 가까이 갈수록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가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니네가 주로 나한테 누구누구 닮았다라고 나한테 표현을 하잖아. 네. 내가 누구누구를 닮았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좋았던 소리가 박찬호였거든요. 박찬호, 야구선수 박찬호. 그 기아 타이거스 말고요.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 그 수염이 내가 이렇게 안 자르고 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 박찬호 수염이라고 그렇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찬호 선수를 닮았다라고 해서 내가 박찬호야?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극한값이 여기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그 값이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얘는 x 플러스 3분의 얘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지 x가 마이너스 3은 아니죠. 그래서 얘를 약분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나는 결과론적으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이 x 빼기 2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x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5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정의된 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라고 나누지 못해. 그래서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5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진다는 마이너스 5에 가까워져서 그냥 극한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개 같은 말인지를 이제 연속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개 같은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되냐면 이거 실제로 나도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나도 고등학교 때 여기 내용을 들었었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억원에서 안 날 거고 지금은 이제 솔직히 나도 이제 다 수식으로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걸 수식으로 풀었었을 때 우리는 이걸 습관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나누니까 그리고 나서 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은 얘도 극한값도 실제로 말해서 내가 그냥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근데 원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원래 대입한다는 것 자체도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 거지 그 값은 아니야. 뭔 개소리야 이게. 나는 계속 이거라고 대입해서 풀고 있는데 나는 근데 실제로 하는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함수의 극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차적으로 갔었을 때 나중에 어디선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지금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값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 뜻을 조금 자세히 새겨두고 여기서 하는 말처럼 그 대표적으로 말한 게 그거야. 닮았다. 내가 누구누구를 닮았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 어떤 놈이 나한테 이모콘을 딸랑 던져놓고 나서 쌤 닮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 이모티콘이야? 아니잖아. 악감정을 할 거라니까 나 그거. 자, 내가 그 이모티콘은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곰돌이 푸 닮았다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곰돌이 푸는 아니죠. 내가 곰돌이 푸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닮았을 뿐 나는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리미트 1,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루트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거 그래프도 그려서 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 보면 돼. 그래서 대입하니까 얼마나? 그냥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실제로 그래프 그리자.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건 여기서나 하는 얘기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점차적으로는 어차피 대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얘기할 거. 실제로 우리 그래프 다 그리지 못해. 실제로.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저거나 한번 해볼까? 5번에 2번 한 번만 풀어봐 볼래? 5번에 2번. 자, 뭐로 나오니? 3분의 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x를 다 어떻게 하면 돼? 약분을 시켜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그냥 대입을 시켜서 나오는 계산값을 써주면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극한값이라고. 됐네? 자, 필수 2번. 2번에 1번인데, 자, 리미트. 근데 미리 말하자면 리미트 이따구로 써가지고 학교에서 나중에 간점 당하지 마. 이건 나만 쓰는 거야. x 플러스 5분의 1인데, 자, 원래 나도 똑바로 써야 되는데 쓰기 귀찮아서. 얘 함수 그래프로 갖고 판단해 보면 그래프가 요렇게랑 요렇게 가겠죠. 근데 x가 무한히 가면 y가 전체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얘도 원래 극한값은 0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판단을 하면. 근데 수식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를 넣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넣으니까 무한대 더하기 5분의 1인데 무한대에다가 일부분의 상수를 더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뜻이 뭐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인 거야. 근데 1이라는 숫자에서 무한대로 나누면 1을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로 가까이 가겠어?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수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자, 그럼 나 여기서 질문 하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아까 말이 기호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2 곱하기 무한대가 아니야. 그냥 무한대요. 그냥 무한대. 자, 무한대에다가 0이 아닌 상수가 곱해졌어. 그럼 얘는 뭘까요? 얘도 그냥 무한인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양의 상수면 플러스인 거고 음의 상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무한대 곱하기 0은 0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얘는 0이 아니야. 얘는 0이야.
무한대에서 0이라고 말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약분한다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게 곱하기 0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실제로 얘도 대입해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럼 둘 다 0으로 갔다라는 거는 어디선가 뭔가 약분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여기서 x를 이렇게 약분을 시켰잖아. x로 나눴잖아. 그래서 이거를 0인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나누니까 남는 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무한대에서 0은 0이 아니야. 얘도 하나의 기호로 가야 돼. 하나의 기호. 니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노고 5야. 근데 내가 이 문제 풀 때, 노고 2분의 10으로 바꿔서 계산해서 이걸 표현을 바꾸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도 무한대에서 0이다? 그러면 얘는 약분해라. 어떤 형태든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으면 이거는 약분할 수 있다라고.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는 표현을 못하죠. 얘도 사실 나도 따로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개념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대입하면 뭐가 돼? 그냥 무한대 되죠. 어차피 근데 절대값이니까 양이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네? 그럼 뭐가 돼?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꼭 그래프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를. 됐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해보시고, 필수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이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로 가는 거야? 그래프로 판단하면? 값이 다 어떻게 돼? 쭉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얘를 또 수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넣어버리면 얘는 0이죠. 0은 제곱해도? 그러면 0분의 어떤 상수가 나오면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요.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얘가 상수야. 그러니까 상수를 0으로 나누면 그냥 뭐다? 무한대다. 그래서 거기에 근데 뭐가 붙었어?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수식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양쪽 다 알려줄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판단은 다 수식으로 판단할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요거 판단 한번 해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절대값 x분의 1이야. 그럼 얘 뭐로 가겠어? 얘도 그냥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 질문.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뭐겠어? 무한대죠. 근데 거기 어차피 상수 더해지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 무한대다. 그럼 실제로 얘 원래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래프로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값이 쭉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라고 판단하는 거야. 됐네? 자, 그러면 그 2번은 안 해볼 테니까 한번 7번에 확인 체크 7번에 3번을 한번 답 내볼래?
다 뭐 나오니?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 극한의 세개 들어갑시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인데 이 우가 무슨 우겠어? 니네 생각나는 한자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 우죠. 자, 나를 기점으로 생각해서 오른쪽에 있으면 수직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는 나보다 큰 거야? 나보다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러면 큰 쪽에서 점점 가까이 오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좌극한은 나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작은 거에서 이 값으로 점점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우극한은 이것보다 큰 쪽이 온다라고 해서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리미트 x가 a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좌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좌극한.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서로 같은 값이면 얘네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어떠한 K로 수렴을 했다. 우극한이랑 좌극한 했더니 어떠한 특정 값으로 같은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리미트 x는 a로 간다에 대한 극한값도 어떤 상수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됐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구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어떻게 그래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네? 근데 A에다가 넣었더니 어떠한 B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는 그래프가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빠지는 거 없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극한값이 뭐로 가는 거야? B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뻥 하고 뚫리고 이렇게 갔네?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값일 필요가 없다 했잖아. 가까워지면 된다고 했잖아. 자, 자극한을 기준에서 봤었을 때 애가 점차적으로 어디로 와? B로 가까이 오죠. 우극한을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애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B로 가까이 가죠. 그럼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다 뭐로 가? B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B로 수렴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특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도 극한값은 B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뚫려있든 안 뚫려있든 이거에 상관을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 말 했잖아. 수렴을 한다라고 했지 그 값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잖아. 그 말 뜻이 이 말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이다라고 한다는 건 딱 그대로 거기에도 이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이 의미인 거고, 그냥 존재하지 않아도 그 값일 때 뭐가 존재하지 않아도 얘는 여기에 이게 가까워지네. 그래서 가까워지니까 이 값이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수렴이에요. 이해됐네? 그래서 그 말 뜻을 구분을 잘하라고 하는 게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프를 봤더니 뭐 한쪽에서 봤더니 한쪽은 이렇게 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이거를 근방으로 했었을 때 서로 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됐네?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말을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극한의 값에 대한 계산들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로 푸는 거는 앞에 첫 장 정도나 이렇게 해서 연습비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챗 GPT한테 해가지고 야 나 이것 좀 그려줘 라고 해서 그리면 모르겠는데, 챗 GPT가 그려준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물어볼게요. 혹시 한계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려봐서 물어봤는데, 얘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수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됐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필수 5번을 한번 보면, 자, 그래프로 책에 있는 그래프로 판단해 봅시다. 2보다 큰 쪽의 극한값은 얼마야? 2보다 큰 쪽의 극한값. 3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2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걸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걸 말을 하는데 얘가 전차적으로 뭐로 가냐면 3으로 가까이 가죠. 자, 근데 2에 대한 자극하는? 0이죠. 그러면 얘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의 답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4번을 보니까 0에서 우극한은 뭐야? 3이죠. 자, 0에서 자극하는? 그러면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3이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뭐로 간다? 3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이해됐네? 한번 니네 그 8번, 확인체 거 8번 한번 풀어봐 볼래? 다 되니? 지은이는 민찬이가 이미 풀어놔가지고. 근데 특히 이과 계열 희망하는 지용이하고 지민이는 여기 꼭 잘해놔라. 여기 잘해놔라. 물어보면 김민찬한테 물어보면 될 거. 너도 오빠들이 설명 잘해주지 않을까? 저희 오빠요? 저보다 엄청. 왜 오빠 욕해? 그래도 오빠들이 픽업해주고 좋잖아. 자, 답 하면 뭐겠어? 8번에 1번 0, 2번은 3번은 4번은 5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 필수 6번. 자, 얘도 한번 따져보게 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x가 2라는 정근선에서 요렇게랑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2보다 큰 쪽에서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 양이 무한대로 가죠. 근데 2에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극한하고 어차피 자극한이 다르니까. 자, 예. 1에서 우극한이니까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될 게 1에서 우극한이야. 그럼 1에서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크다야, 1보다 작다야? 1보다 크다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나온다? x-1로 나온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넣어버리니까 1 더하기 1이죠. 그럼 뭐가 돼?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 자, 그럼 이거 어차피 나온 김에 3번을 위한 포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에서 자극하냐? 문제는 똑같이 주고요. 그러면 1에서 자극한이라는 거는 1보다 크다야, 1보다 작다야? 1보다 작다죠. 그러면 1보다 작다니까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죠. 그럼 같아, 달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됐네? 자, 그러면 3번. 근데 가우스 기호 들어가는 건 빼버려. 그 4번 같은 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가우스 6번에 4번처럼 이렇게 꺽쇠 기호 들어가 있는 거. 어차피 정식적으로 있는 교육과정 이거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 마. 저 9번에 1번 한번 풀어봐 볼래? 9번에 1번. 내가 1번 하라고 했지. 답 뭐야? 답이 뭘까요?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이잖아. 한쪽에선 커지고 한쪽에선 작아지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없다. 간단하게 쓰면. 또 더 간단하게 쓰면 뭐가 있겠어요? X자.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것까지만 설명 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자,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을 한다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개의 함수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를 해. 뭐 같든 말든 상관없이 존재를 해. 그러면 존재하는 것끼리 더해도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것끼리 빼도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것끼리 곱해도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것끼리 나눠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과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올까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대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극한값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성질 4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성립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얘네들이 수렴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극한값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대신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하거나 뺀 값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x고 g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fx랑 리미트 x가 무한히 보낸다고 해서 gx를 해보면 얘네 둘 다 어차피 발산이죠. 그러면 내가 질문이 이거야. 더한 거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fx 더하기 gx라면. 네. 안 하죠? 실제로 해보면은 fx 더하기 gx를 해버리게 되면 2x 플러스 1이잖아. 잠깐만. 야, 건희, 너 자꾸 돌아다닐 거야? 자꾸 돌아다닐 거야? 너 아까도 계속 나왔잖아. 잠깐만, 좀만 있다 와. 자, 그래서 얘도 해보게 되면 발산이니까 뭐가 돼? 발산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얘는 그냥 발산이야. 근데 리미트 x 무한히 가는데 fx에서 gx를 뺄 거야. fx에서 gx를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뭘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러면 얘는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발산이고 발산인데 더한 거는 발산이 될 수 있지만 발산이고 발산인데 뺀 거는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이해됐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왔다 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 됐을까요? 자, 우리 그럼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진민아, 아예 영상 정지시켜줘.